안녕하세요. 9월 신한 TDF 매니저의 투자수첩입니다. 지난달 신한 마음 편한 TDF 운용 결과 분석에 앞서 지난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9월 4일 기준 현재 적용 중인 단기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글로벌 증시 동향입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많이 오른 국가와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소외되었던 곳들이 상승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역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보다는 중소형주, 헬스케어, 그리고 가치주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월 초 고용보고서 하향 조정으로 잠시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월 중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과 컨센서스를 하회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한미 채권금리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고용 약세와 함께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표로 단기물 위주 큰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한국 국채의 경우 전월 대비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신한 마음 편한 TDF는 빈티지 전반에서 소폭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근 1년 수익률이 5.7에서 12.5%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 TDF 2040, 2045, 2050, 2055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TDF가 대표적인 연금 투자 상품인 만큼 가장 초기에 설정된 빈티지 2025부터 2045의 장기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은퇴자금 운용을 우선으로 채권자산 비중이 더 높게 운용되는 TDF 2025, 2030의 경우 공격적인 수익률보다는 시장 변동성 방어와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에 집중하며 약 32% 수준의 설정 후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이 조금 높은 2035 빈티지에서는 약 68%의 수익률을, 은퇴자산 투자 초기에 높은 수익률을 적립하기 위해 주식 비중이 높게 설정된 2040, 2045 빈티지의 경우 2017년 설정된 후 약 73%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달 운용 결과를 자산별 기여도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보유한 자산의 부문별 성과 기여도를 살펴보면 주식, 채권, 환율 및 기타 순회 플러스 성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동안 상승을 보인 지역과 업종에서 약세가, 소외된 지역과 업종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신한 마음 편한 TDF가 보유한 주식자산에서도 최근 급격한 상승을 기록한 한국 증시가 소폭의 조정세를 거치면서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의 강한 반등으로 펀드 성과에 긍정적 기여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증시의 경우 대형 기술주는 부진했으나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며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하여 변동폭이 컸던 시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강세를 보인 채권 시장에서 마음 편한 TDF의 채권 자산 역시 대부분 강한 플러스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한국 및 미국 초장기 국채는 단기물 중심의 금리 하락 여파로 종합채권 대비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이 더해진 신흥국 채권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 및 신흥국 달러 채권을 비중 축소하고 신흥국 현지 통화 채권을 비중 확대한 전략으로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부문의 성과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원화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도세와 함께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에 따라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달러 대비 강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 유로화와 엔화 대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오픈 포지션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습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높게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의 금융시장 전망과 함께 이에 관련하여 최근 신한 TDF에 적용한 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수준을 알 수 있는 고용 관련 지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고용 관련 다양한 지표들의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지표들 모두 고용시장의 점진적 둔화세를 나타내며 미국의 경기 둔화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의 영향이 단기 인플레이션을 크게 압박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 수요의 둔화가 확인되는 것이 연준의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고용시장 서프라이즈 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두 지표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의 추이를 미루어 보아 올해 연말까지의 누적금리 인하 예상폭이 고용시장의 악화 가능성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곧 있을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최근의 시장은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완화적 태도로 단기물 중심으로 단기간에 연내 2회 수준의 기준 금리 인하 전망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우려로 장기금리는 반응하지 않은 만큼 추가 금리 하락 여력은 장기물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한국 및 미국의 초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 확대를 당분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난달 높은 성과 기여가 있었던 신흥국 현지통화 채권의 경우 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 관련 추가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추가 비중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미국 기업과 정부의 회계연도 결산이 있는 시기인데요.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국채 발행 조정이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S&P 500 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을 보다시피 증시는 부정적 계절성을 보여왔습니다. 또 8월에 미국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측면 역시 9월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 환경이 완화된다는 점은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주식 내에서 인컴형 자산을 비중 확대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도주의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 비중 확대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국들의 주식시장 고점 대비 현재의 주가 수준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주가 수준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식시장은 역사적 고점에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흥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의 중장기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를 대비하여 현재 기준 가격 매력이 가장 높은 중국 증시의 비중을 한국 증시 대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신한 TDF 매니저의 투자 수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